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의 이제 그 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보기도 하는데 유튜브는 많이 잘 안 보지만 블로그나 이런 이웃분들의 글도 많이 보고 하고 아니면 어떤 저 뭐 스터디 단톡방이나 거기서 이제 글 올라오는 거 저도 보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는 그 상위 원죄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. 근데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어느 누구도 틀린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. 틀린 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상위 개념이 예측이라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. 이래서 떨어질 거다. 이래서 오를 거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안 믿겠다는 거죠. 어떤 분이 한쪽의 방향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말해서 그래서 올라갈 거다. 또 한쪽의 방향으로 쭉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려갈 거다.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다 맞아요. 근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죠. 그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논리도 있겠지만 그 어떤 분한테는 본인마다 이제 가용 가능한 금액과 이해도와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거와 무주택자, 유주택자, 뭐 법인 운영하는 사람, 개인사업자 운영하는 사람, 뭐 임대사업자 운영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. 네. 그 부분은 이제 본인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저는 그분들의 논리를 듣고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자극적이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걸 많이 소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물건을 얘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큰 부분의 흐름을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두 가지 먹고 중간에 뭐 이래서 뭐 얼마를 벌었다. 근데 막상 보면은 이래서 얼마 벌었다는 얘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이래서 얼마 벌었다만 있는 거예요.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벌었다는 내용이 있던가 아니면은 내가 왜 이거를 어떤 생각을 해서 이 흐름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가. 근데 중간에 나는 뭐 벌었는데 뭐라는 게 없어요. 아니 조금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있어봐야 찾아보는데 조금의 힌트도 없는 영상들도 있고 글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다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게 정말 구조적으로 저게 가능해? 예전에 막 돈을 얼마 정도 어떻게 해서 뭐 자산이 얼마다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구조적으로 저거는 가능하지 않거든요. 근데 결국은 그렇게 보면 중간에 여기와 여기에 넘어가는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부풀려져 있던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이제 구조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냥 몇천 벌었대. 근데 앞에 조금 얘기하고 몇천 벌었대. 그러니까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논리가 맞다 안 맞다도 생각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기를 꺼려해서 그렇게 적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기간이 나는 언제 투자를 어디에 했다라는 얘기도 없고 난 언제 투자를 했는데 얼마 갖고 했는지도 없어요. 언제 투자를 했는데 몇 년 만에 개별 뭐 거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100억이 자산이 됐다. 이해가 가세요? 아니요. 근데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거죠. 어디 뭐 지역 한번 흘리고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테크트리가 없어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안 보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컨텐츠를 저 같은 경우 소비할 때는 아싸리 이제 그 방향에 대한 흐름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, 어떤 데이터든 어떤 통계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보던가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 얼마짜리 매물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. 그 갭이 그래서 어떻게 줄었는데 공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 둘 중에 이런 분들이 의도가 있겠죠. 그런 분들 거는 딱 초반에 딱 보다가 만약에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 거의 안 보지만 딱 보다가 한 5분, 1, 2분 보다가 아니면 그냥 넘깁니다. 글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을 거의 이제 이웃분들 글만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다 제가 이웃을 추가한 이유는 있을 거거든요. 그분의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게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글을 찾아보는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워낙 괜찮은 분들이 많으시니까요. 저도 이제 그런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뭐 누구 말에 정답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런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. 나는 이럴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포지션을 할 거야.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얼마에 샀는데 지금 그 얼마 떨어서 얼마를 빼줘야 돼. 근데 지금 어디까지 더 떨어졌거든.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는 없어요.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고 해서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 대응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겠죠. 그럼 역전세가 얼마 나면 그 몇 개 있어? 30개 역전세 맞았어?
그러면 그거에서 어떻게 전략,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고,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나는 이런 포지션을 할 거다.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의 비중을 어디로 좀 이렇게 높일 거, 이런 부분에, 이 중간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 돈을 벌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별로 말할 게 없지 않을까요? 지금은 구체적이든가 아니면 방향성이라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. 저도 제 주변에 루블린 같은 좋은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투자 고수를 말하는 겁니다. 근데 루블님도 주변에 투자 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진짜 찐 투자자들이 되게 이렇게 바글바글 몰려있지 않습니까? 좋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?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? 제가 비공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제 시기가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호황이 때 그 만들었던 모임이고,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투자를 하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때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큰 고통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, 그때 생각했던 게 누군가한테 원하고 바라면 실망도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누군가한테 원하고 바라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,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면 더 좋지 않을까, 그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했는데 그 분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럼 제가 상처 안 받고 제가 손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 안 받거나 이러진 않는데, 그러면 좀 줄더라고요. 내가 손해보면서 조금 더 행동을 하고 내가 좀 더 하나 더 하면 되는 거고, 그리고 누군가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없고. 그리고 제 스타일이 원래 말을 좀 가려서 안 해서 사석에서 만나면 그냥 막 얘기하니까 그냥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. 근데 싫다는 얘기 안 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, 싫다는 그냥 안 봅니다. 안 보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시간을 보내기도 부족한 시간인데, 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저 사람이 별로인 사람이지만 나한테 도움될 것 같아.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면서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되죠. 그 시간을 거기다 쓰는 게 아까우니까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안 만나면 되고, 근데 나한테 도움된다? 뭐 저한테 도움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좋은 사람 중에서 저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. 근데 도움이라는 게 어느 한쪽 편만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당연히 서로 그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겠죠. 근데 그게 내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아요. 그 비공개 모임 한번 초대받아갖고 한번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? 네. 딱 한 번? 정말 쟁쟁하시더라고 다들. 그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지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세상에 있는 거지 지금? 그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와 대단하다 진짜 다들. 그 느낌을 딱 봤었거든요. 한번 가보고도. 근데 다 터놓고 말을 하잖아요. 그냥 뭐 얼마 샀다 이러면서 그러면 까잖아요. 아니, 다 얘기하잖아. 다.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참석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게 그분들은 다 쟁쟁하신 분들이라 다들 진짜. 다 힘들어해요. 그래요? 지금 안 힘들 것 같은데 그분들은? 지금 안 힘들다고 하면요, 그분은 투자자가 아니에요. 안 한 거구나 투자를.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물건 무게감이 있는데, 항상 투자자는 물건 항상 담고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걸 예상해서 다 팔았다고요? 그런 사람 없잖아요. 항상 무게감은 어느 비중이 좀 왔다 갔다 할 뿐이지, 자산의 비중하고 그 다음에 그 포트가 구성이 좀 다를 뿐이지, 항상 투자자는 투자를 해놓고 가는 상황인데,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안 힘들다. 그럼 투자자가 아닌 거죠. 투자한 물건이 없으니까 안 힘든 거죠.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? 저 개인적인 계획 자체, 투자에 대한 계약은 지금 최대한 손을 좀 아끼자. 뭐 어떤 계약서를 쓰든가 어떤 뭐 누르든가 이렇게는 하지 말자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세웠던 기준 자체보다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. 단기적으로 그 일부분은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든가 투자금을 줄여놓던가 아니면은 투자금을 회수하든가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하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물건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뭐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 매매나 그러니까 좀 물건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, 네. 하고 싶은 투자는 큰 물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큰 물건이라는 거는 얼마나 큰 거예요? 이 상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작은 물건들은 그 좋은 지역에 있는 데는 공실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. 좋은 금액에. 근데 큰 물건들이 먼저 터지기 시작하는데, 그래서 요즘에 뭐 강남에 뭐 꼬마피텐 이런 물건이 나오잖아요. 큰 물건들이 더 힘들거든요. 큰 물건들이 그 전에 적은 물건이라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금액대하고 그냥 그 평수가 좀 크다는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, 그런 물건을 유연하게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
있잖아요. 그러니까 임대도 나눠서 어떤 제가 공간 그 레이아웃을 좀 더 구성할 수 있고 일부분을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어떤 사업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좀 큰 물건들이 먼저 시장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큰 물건들이 아마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조그만 물건들을 한 4-5개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성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이렇게 점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근데 물론 근데 그런 물건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.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, 분명히. 뭐 여기를 켜도 안 좋은 얘기, 저기를 켜도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원리금과 역전세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. 저같이 전업을 하든 투자하든 경력이 10년 되든 15년 되든 20년 되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힘들어해요. 안 힘들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투자자가 아닌 거고 네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막 정점으로 막 힘들다고 하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자산도 없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자산도 없잖아요. 근데 언젠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런 굴곡을 계속 만날 텐데 이번에는 좀 급격하게 왔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뭐 아무리 생각해봐야 또 바뀌는 시기가 오거든요. 그러면은 그 바뀌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. 그렇지만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을 때 정말 힘들어하면서 살아남느냐 조금은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해서 살아남느냐. 근데 어차피 상황은 바뀌지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지금 좀 그래도 살만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. 근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번이 아닌 다음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. 항상 뭐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할 거니까요.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너무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투자가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잘 될 때 3-4년 전에 어디 뭐 디프리 모임을 가도 어디 가면 다 가자로 외치고 서로 술값을 내려고 하고 커피를 사고 막 기분 좋고 전철이 끊겼는데도 안 가시고 택시 타고 가고 막 이러셨잖아요.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? 지금 시기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든데 이렇게 나는 이런 전략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포트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어떻게 하고 계세요?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얘기도 더 하다 보면 조금 더 위로가 될 수. 잘 될 때는 4-5년도 아무거나 사도 다 돈 벌어요. 언제 빨리 돈 벌었냐 아니면 좀 더 덜 벌었냐 많이 벌었냐 차이지만 안 좋은 시기 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뭐 그렇게 막 기분 좋았던 그런 모든 거를 한순간에 자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 사람은 버는 거보다 잃는 거의 고통이 훨씬 더 커가지고 그때 그 고통스러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그 모였던 좋은 시기가 아닌 안 좋은 시기 때 좀 더 주변 사람들하고 돌아보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그 잘 버텨낼 것인가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그 사라지신 분들의 모든 과실까지 같이 다 하는 거잖아요. 편의점 자체가 5개가 있던 데서 경기가 안 좋아서 2개까지 줄어버렸다고 하면 남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살아남아야 그 과실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을까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주변하고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거는 저 말고도 나눌 사람 많고요. 안 좋은 거는 나눠야 됩니다. 안 좋을 때 서로 많이 만나서 그래서 저도 스터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볼까 생각 중입니다.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사실 네. 단톡방에서 말수가 다들 줄었거든요. 그죠. 좋은 일이 없으니까. 네. 되려 이럴 때일수록 오프라인이나 뭐 네, 단톡방에서는 솔직히 할 말이 많이 없겠죠. 예전에는 뭐 이거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나서 그냥 어차피 지금 뭔가 예전에 임장을 10번 다니다 보면 지금 임장 다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. 그러면 임장 안 가는 시간에 만나서 커피라도 먹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저도 지금의 이 상황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, 뭐 4년, 뭐 5년까지는 그렇게 미비했습니다. 근데 미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구조적인 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리에 대한 시간이 더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짜 그 그래프가 복리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. 이게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주위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투자자들한테 한번 이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. 한 3년에서 4년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납니다, 진짜. 근데 그거는 상가라는 거는 때가 없거든요. 금리가 만약에 오르는 시기에 상가를 사면 안 된다? 그러면 그거보다 싸게 사면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뭐 6%, 7%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절대 수익률이 10% 넘는 거 사면 되는 거고.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. 그렇지만
지금도 계속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하면 시장 상황에 금리하고 아니면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물을 사서 꾸준하게 이제 그거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 시장이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상가를 누가 해? 싼 거 사면 되잖아요.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있으면서 점점 그 복리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저도.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그 월세 다 부자시게요?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. 결국은 본인이 원래 하시던 일이든 어떤 차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쪽의 일부분에서는 현금 흐름에 관련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4, 5년 전에도 했는데 4, 5년 전에 저희 스터디 친구들도 그랬어요. 그 뭐 1,000만 원 오면 1억인데 수익률이 뭐 30%막 이런 게 중요하냐. 근데 결국은 일정 비중을 좀 여기다가 놨으면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. 왜냐면은 이게 다 이렇게 돌고 도니까 영원한 정답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때마다 비중하고 포트를 좀 조정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천천히 어떤 일정 부분을 하시든 뭐 상가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 모든 자산을 다 상가로 다 넣진 않을 거잖아요. 상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수익형이든 안정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넣으실 거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을 본인만의 지역을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느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지금이 금리가 높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싼 물건을 사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